우화로 깨닫는 인생지혜. 인생 100세 시대와 늙음. 1. 100살까지 사는 방법. 어느 날 부잣집 노인이 욕한 스님을 찾아 궁금하다는 얼굴로 물었다. 저는 지금 80세입니다. 돈도 충분하고 더 이상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는 꼭 100살까지 살고 싶습니다.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욕한 스님은 무슨 일인가 했더니 무척 쉬운 일일세 라고 싱글벙글 하면서 대답했다. 이미 100살까지 살았다고 생각하게. 그러면 100살까지 산 셈이 되는 것이야. 그렇게 하루를 살면 하루를 더 사는 것이니 이렇게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욕한 스님은 이렇게 말하며 큰 소리로 웃었다. 노인은 자신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깨닫고 하루하루를 즐겁고 의미 있게 살기 시작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다. 부자 노인은 100살까지 사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따라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참을 것이고 반대로 아무리 싫은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료칸 스님으로부터 이미 100살까지 살았다고 생각해라 라고 들은 노인은 자신의 최대 목표를 이룬 셈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살까지 살겠다는 집착에서 벗어났다. 다시 말해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자세에서 현재를 사는 자세로 전환한 것이다. 장수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다. 고령자를 건강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네 가지로 분류해보자.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 건강하지만 불행한 사람, 건강하지 않지만 행복한 사람, 건강하지 않고 불행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건강을 위해 삶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을 위해 건강이 있는 것이다. 건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좋은 삶,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한 조건이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점점 빨리 간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느낄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간다. 어이없을 정도로 빨리 시간이 지난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은 처음 경험하는 일뿐이었고 새로운 만남이나 발견이 거의 매일 일어났다. 좀 더 커서 대학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환경에 뛰어들면서 신선한 경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환경이 바뀌고 1년 정도 지나면 차츰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생활이 단조로워진다. 그렇게 되면 점차 시간의 흐름이 빨라진다고 느낀다. 요컨대 어른이 되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느끼는 것은 일상생활에 신선함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체감 시간의 길이는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의 양에 비례할지도 모른다. 그럼 조금이라도 시간의 흐름을 늦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열심히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한다.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시도할 때 강한 감정이 솟아오르고 그것이 의식에 강하게 남아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것이다. 2. 루빈스타인의 일화. 아르투르 루빈스타인은 폴란드 출신의 피아니스트다. 뛰어난 기교는 물론 곡 선정의 폭이 넓어 리사이틀에서 다양한 곡을 연주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그도 나이가 들자 젊었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연주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전략을 실행했다. 우선 콘서트에서 연주할 곡을 엄선했다. 곡을 선별함으로써 젊었을 때보다 한 곡에 시간을 들여 반복 연습을 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젊은 시절에는 하지 않았던 기법을 도입했다. 빠른 손의 움직임이 요구되는 부분 앞에 연주를 전보다 느리게 함으로써 연주에 콘트라스트를 넣어 빠른 부분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방법이었다. 루빈스타인은 80세가 넘어서도 뛰어난 연주 활동을 했다고 하며 89세까지 현역으로 활약했다. 목표 설정, 자원 최적화, 보상. 여기서 소개한 일화는 SOC 이론, 즉 선택 최적화 보상 이론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기능이 저하되고 젊었을 때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점점 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체력과 근력이 약해져도 젊은 시절처럼 즐겁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SOC 이론이다. 간단하게 살펴보자. 우리 인간은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간다. 목표는 큰 것부터 일상적인 작은 것까지 다양하다.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기쁘고 반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우울할 것이다. 즉, 보람된 나날을 보내려면 그 사람 나름의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달성하는 일련의 과정은 1. 목표 선택, selection. 2. 자원 최적화, optimization. 3. 보상, compensation. 이 세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1. 목표 선택. 목표를 좁히거나 목표를 전환한다. 루빈스타인은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연주하기 어려워지자 곡의 수를 줄이는 전략을 취했다. 2. 자원 최적화. 자신이 보유한 자원, 돈이나 시간, 능력, 체력, 의욕 등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한다. 루빈스타인은 엄선한 곡을 반복 연습하면서 새로운 기법을 마스터하기 위해 노력했다. 3. 보상.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 기계나 도구를 사용해 심신의 기능 저하를 보충하는 것.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기법을 도입하는 것 등을 말한다. 루빈스타인은 템포에 변화를 주어 속도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젊었을 때처럼 움직일 수 없다고 한탄해봐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도 목표를 전환하고 자신이 보유한 자원 활동을 검토하며 다른 사람이나 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활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3. 여신 에오스의 사랑 이야기. 새벽의 여신 에오스는 어느 날 티토노스라는 젊은 아름다운 청년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윽고 두 사람은 매일같이 만났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다. 에오스는 신이기 때문에 불로 불사인 한편 티토노스는 인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늙어 죽을 운명이었다. 이 젊고 아름다운 청년과 영원히 연인 사이로 있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에오스는 최고의 신 제우스에게 티토노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간청했다.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두 사람은 영원히 매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티토노스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다. 예전에 젊고 아름다운 몸에는 주름살이 생기고 목소리도 쉬어갔다. 에오스가 제우스에게 불사를 청했지만 불로를 청하는 것을 깜빡했기 때문에 티토노스는 여느 인간과 마찬가지로 늙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윽고 티토노스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고 자신의 추함을 견디지 못해 죽음을 바라게 되었다. 하지만 제우스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은 티토노스는 죽을 수도 없었다. 보다 못한 에오스는 그를 창고에 가두었다.
티토노스는 방 안쪽에서 소리만 내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바싹 마른 매미가 되었다. 쉽게 죽지 못하는 시대. 영원한 생명 불사를 제우스에게 바랐지만 동시에 불로를 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매미처럼 점점 시들어갔고 그럼에도 죽을 수 없었다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 이야기다. 인생 100세 시대를 상징하는 이야기로도 볼 수 있다. 21세기에 태어난 인간의 절반은 100세까지 산다고 한다. 인생 100세 시대의 도래는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다. 그런 한편으로 옛날처럼 쉽게 죽지 않고 쉽게 죽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시대에 태어나 살고 늙어가는 것은 행운일까 아니면 불행일까? 애초에 노화란 무엇일까? 고바야시 다케히코의 생명은 왜 죽는가에 나오는 내용을 간추려 설명하겠다. 노화는 세포 수준에서 일어나는 비가역적, 즉 되돌릴 수 없는 생리현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세포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어 분열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세포 기능이 저하되거나 이상이 발생하면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이 생길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생물은 진화 과정에서 노화라는 메커니즘을 획득하여 세포를 대체할 수 있게끔 했다. 진화가 생물을 만들었다면 노화 또한 인간이 오랜 역사 속에서 살기 위해 획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포의 노화에는 활성산소와 돌연변이가 축적되어 이상을 일으키기 쉬운 세포를 미리 배제하고 새로운 세포로 대체하는 매우 중요한 작용이 있다. 이 작용으로 젊었을 때 세포 손상을 현저하게 억제할 수 있지만 55세 정도가 한계이며 그 무렵부터 게놈의 손상 축적량이 한계치를 넘어서기 시작한다. 비정상적인 세포 발생수가 급증하면서 이를 억제하는 기능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때부터는 질병과의 싸움이다. 달리 말하면 진화를 통해 획득한 한계 55세를 훨씬 넘어 인간은 장수하게 된 것이다. 마무리하자. 진화가 생물을 만들었다는 것에서 돌이켜보면 노화라는 성질을 획득한 개체가 선택되어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다. 즉, 노화는 인간이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획득한 성질이다. 옛날에는 부모가 100살이고 자식이 75세인 가정이 거의 없었다. 자식이 75세면 부모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 부모가 100살이고 자식이 75세인 가정이 그리 드물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100살이지만 혼자서 독립적으로 사는 남자 노인에게 중년의 도우미가 건강하시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오래 살 수 있어서 좋네요. 부러워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친구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아내와 하나뿐인 아들도 먼저 갔습니다. 장수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